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불편했던 기억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 습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쌓여서 좋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말들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이야기를 뚝 끊어버릴 때, 아니, 내가 아직 말을 다 못했는데, 그 순간 드는 불쾌함과 답답함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을 끊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난 그냥 대화에 참여했을 뿐이야, 이야기가 너무 지루해서 도와준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말버릇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결국 관계의 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 끊는 버릇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말 끊는 행동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욕구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말하지 못하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귀는 듣기 위해, 한 입은 말하기 위해 있다. 이 명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라는 것이죠. 말을 끊는다는 건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침묵의 힘을 배우는 겁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그 말을 온전히 듣는 겁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곧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한 박자 여유를 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중에 불쑥 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 그걸 곧바로 말하지 않고 꾹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의 한마디를 더하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같은 말로 공감을 표현하면 대화는 더 따뜻해지고 상대방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말은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나눌 때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요. 말을 끊지 않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듣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이 많으면 탈이 많다. 그런데 왜 말이 많으면 탈이 많을까요? 잠깐 멈춰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참 흥미롭지 않나요?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너무 길거나 끊임없이 흔들린다면 결국 건너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그 다리를 피하게 되겠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지만 그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듣는 사람은 지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다리는 언젠가 무너지고 말겠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모인다. 말이 많다는 건 단순히 활발하거나 유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덜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말을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는 나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동료가 자기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아서 피곤했던 기억. 듣는 내내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대화가 부담스러워져 그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순간 말이에요.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인데 한쪽의 말이 넘쳐 흐르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말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은 습관이 말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대화의 흐름을 더 조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듣기의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그랬군요, 맞아요처럼 공감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에서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다산정약용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말이 적으면 마음이 모인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진심을 담아 전달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말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진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내 허락도 없이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묘한 찝찝함과 속상함, 또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게까지 들려왔을 때의 그 불편한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굳이 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무심코 꺼내본 적은 없을까요? 뒷담화는 때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뒷담화를 종종 감정적 배출구로 설명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순간 잠시나마 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일시적인 해소감 뒤에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허무는 결과가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언젠가 저 사람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 채를 통해 뒷담화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의 채. 내가 하려는 말은 사실인가? 두 번째는 선의의 채.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는 필요의 채.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뒷담화를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재미로 시작되지만 깊은 심리적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낮추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내 불안감을 숨기거나 자신의 자리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뒷담화의 문제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무형의 바람처럼 퍼져나가 언젠가는 나의 신뢰와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정말 필요한가?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작은 멈춤이 언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의 단점이나 소문이 아닌 그 사람의 장점과 따뜻한 순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 참 친절하더라. 이 부분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 이런 긍정적인 언어는 여러분의 대화에 따뜻한 빛을 더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뒷담화는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말은 결국 내 안의 불안을 드러낼 뿐이죠. 그러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말을 하겠다. 그 다리는 따뜻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실, 선해, 그리고 필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 오늘도 더 나은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비난이나 지적의 말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순간 상대방은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난 옳은 조언을 하고 있어. 이건 상대방을 위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투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직적 대화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상대방에게 가르치거나 지적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이어져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 비난은 그 굶주린 마음에 상처를 내는 칼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비난하는 말투로 전달되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로 시작하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너 왜 그랬어? 그 대신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상대를 이해하는 한마디를 더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대화의 온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을 말하기 전에 칭찬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는데 여기 조금만 다듬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투는 한순간의 습관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응원을 남기겠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요즘 정말 다 엉망이야. 매번 대화의 시작이 불평으로 시작되고 끝도 없이 짜증으로 이어지는 사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괜히 나까지 기운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평이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내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 감정의 전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며 모두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던진 불평이 주변의 밝은 공기를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불평을 내뱉는다면 결국 내 마음속도 불평으로 가득 차고 주변 사람들까지 어두운 기운 속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자주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불안이나 좌절 같은 감정을 스스로 다루지 못할 때 그 감정을 말로 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불평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 떠오를 때 그 말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대신, 바쁘지만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해보는 거죠. 말을 바꾸는 작은 연습만으로도 내 기분은 물론 주변 공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루 중 힘든 일이 많더라도 작은 감사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 친구가 내게 따뜻한 말을 해줬어. 이런 사소한 감사는 불평을 잠재우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기입니다. 불평을 말로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 말이 정말로 필요한지, 혹시 단순한 감정의 배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대화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불평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이 끼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스스로의 에너지도 그 말 한마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불평 대신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은 더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내 하루를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왜 그렇게 했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고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불쾌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감정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야. 이건 알려줘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하지만 좋은 의도라는 포장은 상대의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위적 대화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신뢰를 쌓는 대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대화 내내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해서 나의 모든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주입하려 했던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대화를 멀리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대화와 소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려 드는 말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법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대신, 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경험을 나누는 법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고 싶다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 상황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 처럼 부드럽고 열린 말투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의 의견을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겠네. 같은 공감의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공감은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가르치려 드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지만 함께 고민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대화는 길을 찾아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지도를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죠.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 플라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라. 그 변화는 여러분의 대화를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소통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한마디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마디는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멈추고 공감하고 긍정의 말을 선택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좋은 말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